여러분과 성격이 똑같고 생각하는 방식도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편일까요? 적일까요? 사주에는 나와 가장 닮은 십신이 있습니다. 바로 비견과 겁재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비겁이라고 부릅니다. 비겁은 나와 같은 오행, 즉 나와 같은 기질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같은 기운이 어떤 때는 든든한 동료가 되고 어떤 때는 가장 강한 경쟁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비견과 겁재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사주에서 모든 기준은 일간, 즉 나입니다. 비견과 겁재는 나와 오행이 같은 기운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음양이 같으면 비견, 음양이 다르면 겁재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간목이라면 또 다른 천간 음양이 같은 간목이 비견, 음양이 다른 을목이 겁재가 됩니다. 지지는 인목이 비견, 묘목이 겁재가 됩니다. 비견은 오행도 같고 음양도 같습니다. 겁재는 오행은 같지만 음양이 다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성향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비견은 오행도 같고 음양도 같습니다. 말이 잘 통합니다. 생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이 사업을 하면 의기투합이 잘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같이 벌면 같이 나눠야 합니다. 비견은 동지이면서 지분을 나눠야 하는 존재입니다. 비견이 많으면 돈을 나눠 써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같이 먹자, 같이 쓰자 이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겁재는 오행은 같지만 음양이 다릅니다.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겁재는 라이벌, 경쟁자, 긴장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겁재는 이름처럼 재물을 겁탈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겁재는 나를 성장시킵니다. 저 사람한테 질 수 없어. 이 마음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단점은 재물 손실, 충동성, 다툼입니다. 겁재가 강하면 돈이 크게 들어오기도 하지만 크게 나가기도 합니다. 비겁이 강하면 독립심이 강합니다. 고집이 셉니다. 남에게 지기 싫어합니다. 누군가의 통제를 싫어하고 스스로 선택하려 합니다. 남 밑에서 오래 일하는 것보다 스스로 판을 짜는 스타일입니다. 장점은 추진력입니다. 단점은 협력 부족입니다. 비겁이 많으면 동업은 신중해야 합니다. 처음엔 잘 맞지만 결국 주도권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비겁은 재성을 극합니다. 재성은 돈이고 비겁은 나와 같은 존재입니다. 즉, 돈을 나누거나 돈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비견은 일상적 소비의 느낌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쓰고, 함께 즐깁니다. 겁재는 더 큰 판을 벌입니다. 투자, 사업, 확장입니다. 겁재가 많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사업가 사주의 겁재는 오히려 필요합니다. 핵심은 구조입니다. 관성과 재성이 받쳐주면 겁재는 확장이 됩니다. 받쳐주지 않으면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겁재가 많다고 반드시 가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큰 돈을 다루는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 핵심은 통제와 균형입니다. 비겁은 식상을 생합니다. 즉, 표현력이 강해집니다. 비겁은 재성을 극합니다. 즉, 돈과 충돌합니다. 관성은 비겁을 극합니다. 즉, 사회 규칙이 나를 누릅니다. 인성은 비겁을 생합니다. 즉, 가족과 후원이 나를 키웁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사주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비견은 친구, 겁재는 경쟁자, 비겁은 내 또 다른 얼굴입니다. 같은 기운 같은 편이 되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강약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비겁이 강하면 재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비겁이 약하면 독립심을 키워야 합니다. 그 균형이 사주 해석의 핵심입니다.